자,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myVoltmet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라이트 센서를 더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myVoltmet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myLightSensor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myVoltmeter라는 클래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해줘야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 만들 거는 새롭게 이와 같은 myLightSensor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목표로 하는 거는 빛센서, 조도 센서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도 않고 코드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연습하고 싶은 거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을 받게 되면 자, 우리가 코드 설계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특히 이 피카소 요소 중에서 Objectify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객체 지향 코딩을 이제 처음 배우는 학생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C 언어로 코딩을 하다가 C++나 자바를 쓰게 되면 객체 지향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객체 지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 뭉치가 객체가 돼야 됩니다. 물건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자기가 만들지는 않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쓰는 겁니다. 주체인 프로그래머는 이 물건을 쓰게끔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객체를 잘 만들어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재료로서 myLightSensor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myVoltmeter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객체 지향을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 훌륭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C++나 자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게 되면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게 이제 생깁니다. 이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좋도록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번역하고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라고 번역을 하니까 헷갈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시, 예제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설계도라고 할 수가 있고, 설계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죠. 자, 설계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 인스턴스가 됩니다. 그럼 이 설계도로부터 인스턴스, 예시가 만들어지는데, 자,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클래스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CPU 사용 권한도 없고 메모리도 할당 받은 게 없습니다. 인스턴스가 될 때 비로소 CPU 사용 권한도 생기고 메모리도 할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자, 클래스가 운영체제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을 해줄 건가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컨스트럭터라고 부릅니다. 컨스트럭터는 생성자 정도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스트럭터는 우리가 이름을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이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클래스 이름을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이 컨스트럭터라는 거는 이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때 호출되는 함수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성될 때 호출되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이 클래스가 종료될 때, 그러니까 인스턴스가 파괴가 될 때 호출된 함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건 우리가 파괴될 때 호출된다고 해서 디스트럭터라고 부릅니다. 디스트럭터는 파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C++에서는 클래스 이름에다가 이런 물결 무늬를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짰던 이 myVoltmeter라는 클래스에서 myVoltmeter하고 이름을 동일하게 갖고 가게 되면 컨스트럭터가 되는 거고요. 똑같은데 이름이 같은데 이 이름 앞에 물결 무늬를 붙이면 디스트럭터가 됩니다.
디스트럭터는 입력도 받을 수가 없고 리턴 값도 없습니다. 컨스트럭터는 입력 값은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리턴은 없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게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은 컨스트럭터는 myVoltmeter라고 하는 클래스가 생성될 때 호출돼서 초기화를 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앞에 물결 무늬가 있으면 함수가 이제 언제 호출되는가 하면 이 클래스가 다 사용돼서 파괴될 때, 그래서 이 클래스를 정리할 때 호출된 함수가 됩니다. 근데 컨스트럭터와 디스트럭터는 내가 호출하는 게 아니고 운영체제가 호출하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호출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이러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 작성을 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코드를 약간 변경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컴파일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은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컴파일은 아끼지 말고 자주자주 해서 코드가 문제 없다는 걸 꼭꼭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이 관리하는 라이브러리는 문서 밑에 있는 아두이노 폴더, 그 밑에 있는 libraries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우리가 등록했던 myVoltmeter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myVoltmeter.h라고 하는 파일 하나만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cpp가 있어도 되고 또 다른 헤더 파일이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뭔가요? myLicense라고 하는 걸 만들고 싶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 가서 myLicense.h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myLicense.h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myLicense.h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헤더 파일이 한 번만 호출되도록 프로그래머 once 하고 자, 클래스 이름을 파일 이름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네, myLicense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아까 만들었던 그림을 보면 자, 얘가 우리가 만들 myLicense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개념도도 있고 자, 여기 순서도도 있고 핀 배열표도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계층도도 있고요. 프리징으로 만든 이제 회로 그림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계층도를 보게 되면 자, myVoltmeter를 이용해 가지고 myLicense를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myVoltmet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읽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include를 해서 myVoltmeter를 읽어드립니다. 자, C 언어에서 요 큰 따옴표의 의미는 현재 폴더에서 이 헤더 파일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파일 구조를 보면 현재 myVoltmeter라는 폴더 밑에 myLicense가 있잖아요. 자, 얘가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통해서 헤더 파일 검색하라 하더라도 충분히 잘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자바인 경우는 여기다가 extends 해서 myVoltmeter 이렇게 할 텐데 C++는 얘를 쓰지 않고 콜론을 씁니다. 그래서 자바와 C++가 상속받는 게 좀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하고요. 상속받을 때 어떤 형태로 받을 거냐 또 명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형태로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퍼블릭은 퍼블릭으로 오고 프로텍티드는 프로텍티드로 오고 프라이빗은
상속을 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작성할 건데, 일단 우리가 construct하고 destruct 배웠으니까 construct와 destruct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public으로 해서 my license에 대한 construct를 만들겠습니다. 아무 입력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자, 이 my license가 정의된 포트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또 define에서 자, write default port는 뭐라고 하기로 했습니까? A1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change port 하는데 얘를 뭘 넣어준다고요? write default port라고 하는 define로 된 구문을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사실 A1이라고 하는 아두이노 IDE에서 정의된, 스케치 코드에서 미리 정의된 이 디파인된 상수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의 A1 포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디폴트로 설정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라이센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포트 설정을 하고 싶기도 하죠. 그럼 이 경우는 change port 할 때 n포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트럭터는 없긴 하지만 디스트럭터도 그냥 정의를 하나 해 놓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쓸 거니까. 자, 다음으로 우리가 코드를 개발해야 되는데 protected로 이제 개발할 코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ublic으로 개발할 코드도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이제 할 건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설계 도면으로 가서, 자, init license라는 게 필요하고, 다음으로 get analog LDR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LDR to serial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의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걸 살짝 크기를 줄여서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거는, 자, 일단 void로 해서 init write sensor 하고 입력은 받지 않고요. 다음으로 또 void로 해서 get analog LDR 얘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또 void 해서 LDR to serial. 자, 이렇게 필요한 함수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반드시 이제 사용돼야 되니까 여기에 아두이노를 위해서 셋업하고 루프 퍼블릭 함수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자, 셋업에서는 뭘 해줘야 됩니까? init license를 초기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get analog LDR에서는 어떤 걸 해줘야 되는가요? 이 아날로그 LDR 값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해야 되는데, 잘 보면 얘는 LDR 값을 더블로 이제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정의해 놓고, 원래 함수 정의랑 맞지 않으니까 얘는 void가 아니고 리턴은 더블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일단은 0을 리턴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LDR 값을 받았으면 시리얼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LDR to serial을
호출을 하는데 얘는 입력이 필요합니다. LDR 값을 입력으로 받아야 되니까 얘는 더블해서 LDR 이렇게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과정은 피카소 요소 중에서 인터페이스를 맞춰주는 과정입니다. 내가 코드 짠 거는 전혀 없고 우리 지난번에 작성했던 볼트미터랑 거의 유사하게 이 함수들 간의 인터페이스,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맞춰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작업을 할 때 앱스트랙트 개념이 있으니까 장명용 추상화를 잘해야 됩니다. 이름이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전체 설계도를 만들 때 다 결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때는 함수 이름뿐만 아니라 클래스 이름까지 다 설정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가 없는지 보는데 일단 내가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볼트미터가 아니기 때문에 light sensor 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얘는 뭔가요? 자, 얘는 mylightsensor.h인데 자, 요 값은 우리가 myvoltmeter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헤드 파일 값이었습니다. 얘가 찾아가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인스턴스 만들 때도 뭘 해야 되나요? mylightsensor를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myvoltmeter 대신에 mylightsensor. 그래서 그 초기화되는 포트 값은 우리 A1으로 정했으니까 A1을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서 문제는 없었고요. 그럼 mylightsensor는 여기서 이제 셋업이 일어나야 되고 밑에서 루프가 또 호출이 되어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문제없이 컴파일 되는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구조, 프로그램 구조, 인터페이스를 맞춰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요게 다 됐으면 이제 구체적인 함수 설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init light sensor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를 본다면 상속을 받는데요. 상속을 받는데 myvoltmeter에서 상속을 받았고 그 볼트미터가 정상적으로 초기화가 돼야지 라이트 센서도 초기화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init 볼트미터를 호출을 해 줍니다. 근데 init 볼트미터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입니까? 작성한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작성한 함수가 아니죠. 근데 어디 있나요? myvoltmeter에 있습니다. 이건 change port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자, 이 change port에 대한 기능은 myvoltmeter에 있었죠. 자, 그래서 이 light sensor는 현재 초기화하는 거는 init voltmeter에서 초기화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get analog LDR인데 얘는 일단 LDR에 걸리는 전압을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볼트미터에서 만든 get analog volt라고 하는 걸 호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압계 입장에서 그 전압을 갖고 오는 거죠. 근데 그 전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LDR의 저항값을 찾아낼 겁니다. 찾아내서 그 저항값을 리턴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일단 전압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아두이노 보드하고 스케치 코드를 분석을 해서 자, 내가 이 전압계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객체화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압을 갖고 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조금 이제 키워서 자, 한번 보면 자, LDR에 걸리는 저항값을 알고 싶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5V를 걸어줬기 때문에 5V 기준으로 해서 1kΩ에 일부 전압이 걸리고 나머지는 LDR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회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hm 법칙이 있으니까 내가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알면 이 전류를 알면 그 전류에다가 LDR에 저항값이 곱해서 전압이 나오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LDR에 걸리는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오hm 법칙에 의해서 LDR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단 전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커런트를 계산해야 되는데 커런트는 5 빼기 볼트. 그 다음에 얘는 1kΩ에 걸렸죠. 그래서 1kΩ에 걸리는 전압은 5 빼기 볼트입니다. 여기 볼트는 LDR의 볼트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LDR의 볼트가 됩니다. LDR의 볼트. 이 전류도 LDR의 전류죠. LDR의 전류. 그럼 리턴하는 값은 자, 오hm 법칙이니까 V 꼴 IR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쓰면 R은 V를 I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V는 뭐예요? 볼트 LDR이 V였죠. 커런트는 커런트 LDR. 이렇게 하게 되면 리턴 값은 이 빛에 따라서 변화하는 LDR의 저항값이 그 리턴 값이 됩니다. 그럼 이 결과를 우리 받았으면 시리얼로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라이센서를 이제 설계할 때 마이볼트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시리얼을 보낼 때는 단순히 시리얼 프린트 라인을 했습니다. 시리얼 프린트 라인을 해서 여기도 시리얼 프린트 라인에서 LDR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이 시리얼로 보낼 때 꼭 엔터를 쳐줘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설계할 때는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엔터를 쳐주는 프린트 라인보다는 프린터로 이제 함수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센서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엔터를 많이 치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여기도 바꾸고 그럼 마이 볼트미터에 대해서도 리턴은 프린터를 할 때는 이제 라인을 넣지 않도록 이렇게 코드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이 프린트를 할 때 정밀도를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프린터 함수를 보면 정밀도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마이 볼트미터 밑에 프라이빗 쪽에 정밀도를 한번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볼티지에 대한 정밀도를 하는데 한 3 정도 하면 좋은데 가능하면 숫자는 쓰면 안 좋으니까 자 여기 정밀도를 define해서 자 볼트에 대한 프린트에 대한 정밀도는 기본적으로 3으로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고요. 디폴트를 더 강조를 해줄까요? 자 디폴트에 대한 프린트 프리시전은 3으로 하겠다고 정의를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러면 이 n 볼트 프리시전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트 투 시리얼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자 여기 볼트 프리시전을 이용해서 시리얼로 이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시전도
우리 바꿔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다시 void에서 change 볼트에 대한 print precision 해서 precision을 입력받아서 바꿀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n 볼트에 대한 precision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여기 bolt print precision이니까 여기 프린트를 하나 더 붙이는 게 좋겠네요. 하나 더 붙이고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도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트 할 때 정밀도, 우리가 PC로 보낼 때 그 정밀도까지 외부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다시 센서 쪽으로 가면 그럼 LDR2 시리얼은 사실은 이 볼트미터에 대한 출력이랑도 특성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시리얼을 다시 쓰는 것보다는 볼트 투 시리얼을 이용해서 LDR도 출력을 해주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더 구조적으로 이제 코드를 만든 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컴파일에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에서 에러가 생기면 또 수정을 해 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업로드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 됐고 한데 일단 여기서 우리 아까 코드 수정하면서 그 시리얼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리얼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리얼에서 begin. 자, 9600이 기본이니까 9600으로 하는데 숫자는 좋지 않으니까 define으로 해서 시리얼에 weight로 9600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출력이 너무 빠르게 나오면 안 되니까 딜레이를 쓸게요. 1초에 한 번씩 측정할 건데 자, 얘도 1000 이런 숫자가 들어가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define으로 딜레이인데 단위는 밀리초로 1000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 주겠습니다. 자, 컴파일 결과 보고 있고 다 됐으면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시리얼 모니터로 가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자, 업로드는 잘 됐고요. 시리얼 모니터로 가보면 자, 결과가 무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이게 엔터가 없으니까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근데 우리가 객체화 했기 때문에 My Light Sensor는 좀 일반화 시켜서 이제 계산을 해둔 상태고요. 그래서 엔터를 하나 넣고 싶으면 시리얼에서 프린트 라인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엔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빛이 없는 상태일 때는 그 LDR의 저항값은 한 1218 이 정도로 나오네요. 근데 만약에 얘를 가리게 되면 지금 LDR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가리면 한 5kg까지 증가하고 떼면 원래 값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빛을 한번 비추면 스마트폰 이용해서 이렇게 빛을 한번 비추겠습니다. 자, 빛을 비추면 훨씬 더 값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빛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LDR의 저항값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LDR을 사게 되면 이게 규격이 있기 때문에
저항값에 따라서 조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그 값을 환산해서 조도를 결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코드는 거의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코드는 이제 숫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efine으로 해서 바꾸는데 자, 일단 자, right에 들어갔던 저항값 resistance 값은 얼마인가 하면 1kg니까 1000이고 얘는 단위가 ohm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ohm으로 단위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걸어주는 전압은 5V였습니다. 자, 얘는 define에서 right에 대한 전압 Vin이라 할까요? 얘는 5V를 걸어줬습니다. 얘도 단위는 볼트입니다. 볼트. 자, 그래서 요 Vin에 대한 거는 이런 걸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빛을 위한 저항값은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코드 내에 숫자는 없습니다. 숫자는 다 define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컴파일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자, 컴파일이 끝나면 업로드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코드가 잘 돌아가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포트가 열려, 자, 포트는 문제가 없는데, 자, 뭔가 에러가 있었고요. 자, 여기도 이제 빛을 가리면 저항값이 커지고, 센 빛을 비추면 저항값이 줄어들고, 자, 이러한 특성이 제대로 나옴을 확인을 했습니다.